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면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질지,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추석 이후 국내 증시에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이제 연일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잠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승세 이어가는 이유를 교수님께서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9월이잖아요.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네. 9월이. 하지만 통계적으로 8월 말에서 9월을 조망할 때, 네. 9월은 통계적으로 비수기였다. 즉 주가 측면에서 수익률이 부진했었다라는 것이 내년에 9월이 매년. 매년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네. 그것이 기본적인 뭐 증권사 모든 리서치 센터의 전망이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웠던 조합들이 잘 맞춰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월 달은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9월은 좀 부진했었는데 특히 올해 9월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으나 지금까지 주가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어려웠던 조건들이 달성되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 플러스 네. 이 내림이 네.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을 담보한 보험적 금리 인하였다. 네. 지금이야 9월 FOMC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9월 FOMC 잘 끝났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과 한 달 전만 보더라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후적으로 해석했을 때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연속성을 담보했었다. 네. 더구나 그것이 과거에 미국에서 세 차례 있었던 95년, 98년, 2019년에 있었던 보험적 금리 인하로 해석되고 있다. 아주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요? 하나 달성됐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죠. 한국 정부의 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원복. 네, 나중에 보면 엄청 해프닝일 거예요. 어쨌든 원복했습니다. 네. 네, 원복했다라는 게 정책이 되돌림되었다는 것이 지금 보면 뭐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청원이 15만 명까지 넘었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라고 했지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되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 네. 또 이것도 지금 지나고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불과 이거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네. 중국은 안 온댄다. 중국 시진핑은 경주에 안 온댄다. 패스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온다고 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네. 무역 합의 이런 불확실성이 좀 이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 보너스로 우리가 주최국이니까 네. 한국이 뭔가 네, 그런 기대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조합이었는데 그게 다 네. 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근간에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유동성 장세라는 거. 네, 그래요. 유동성 장세. 이렇게 어려운 조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9월 증시 상승장의 특징을 보면 특히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급등세거든요. 네. 반도체 관련 주가가 급등한 이유. 네.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말씀 잘 주셨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 네. 2등인 SK하이닉스, 네. 이 두 기업은 반도체 산업군에 모여 있는데 네. 반도체는 한국의 중추 산업이자 최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고요. 네. 이게 동반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미국의 제조업의 재건, 거기 이면에 AI 혁신의 가장 근간, 네. 미국의 기업인 엔비디아,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네.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라고 해서 자본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우리 증시가 좋은 거지 지난해 1년 동안 놓고 보면 네. 미국만 좋구나. 미국 기업들이 돈 남아 돌아서 AI 설비 투자하고 미국 주가는 올라가고 네. 연일 미국만 좋구나. 도대체 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밸류체인들, 즉 반도체는 미국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의 수혜는 없는구나. 이런 것이 대부분 컨센서스였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투자의 효과, 이 스피르오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낙수 효과, 전이 효과 네. 등등이 드디어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이죠. 네. 시가총액 삼성전자 같은 500조가 넘고 맞습니다. SK하이닉스도 200조, 260조 이 정도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을 견인하는 두 이제 대장주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반도체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 내심 좀 불안한 감도 떨칠 수가 없고 네. 또 중국도 또 AI 독립에 나서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네. 하나씩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오, 네. 이제 시작?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대형 메모리 HBM, SK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로서 자리매김했었다면 그랬었죠.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앵커님 오라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40년 된 기업이에요. 네. 아주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이 오라클이 최근 들어서 1일 기준으로 33.9% 일간 수익률입니다. 일일? 네, 장중에는 이게 한 40% 가까이 갔었어요. 이게 예.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 네. 상당히 무거운 기업이 하루에 급등했었다. 근데 예. 왜 급등했는지를 내용을 보니까 네. AI 혁신이 이 과거 안정적이었던 이제 성장이 끝나고 성숙기에 들어갔었던 이 소프트웨어의 대명사 오라클에 네. 또 다른 날개를 달라줬다. 그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미국의 빅테크 AI의 이 혁명이 네. 드디어 일반 기업들한테 퍼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네. HBM,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네. 기존의 메모리들 네. 그 메모리든 수요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메모리, D램이라고 하는 것들 네. 등등을 담당했던 것이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삼성전자도 뒤이어서 날개를 필 그런 저변이 마련되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오라클이 얼마 올랐다고 제가 지금 네. 약간 헷갈려가지고 33.91%. 그러니까 얼마 만에 올랐다고요? 33년 만에.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33년 만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라클이란 기업이 예. 성장 산업이 아니고 성숙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고만고만한 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33년 만에 급등을 했던 이유를 살펴봤더니 오라클이 AI 데이터 센터 등등을 해서 기존의 엔비디아, 빅테크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AI의 이런 혁신과 혁명들이 네. 가장 성숙한 기업 중에 하나인 오라클에까지도 스프레드아웃 전이돼가 확산됐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기업들도 전부 AI를 장착할 것이다. 아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 반도체 랠리는 이제 시작. 계속 될 거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JP 모건뿐만 아니고 해외 주요 유력한 IB들의 페이퍼가 네. 한국의 반도체 랠리는 이번에는 꽤 오래 장기간 지속될 거다. 장기간이라면 보통 어느 정도 얘기하는 보통 거예요? 시크릿과 사이클의 2, 3년 터울, 뭐 좀 오래 간다 그러면 5년 터울인데 이번에는 장기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만큼 한 5년 정도 갈지 않을까라고 기대 섞인 전망이 그렇군요.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올 상반기에 그 조방원 네.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또 괜찮았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들어서는 또 주춤하죠. 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만 놓고 보면 오늘은 조선, 방산, 원전 중에서 네. 방산의 일부 기업, 그다음에 원전만 좋고 조선 안 좋고 등등. 네. 그러니까 우리 약간-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네. 주도주가 살짝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부침이 있어요. 네. 상승폭이 예전에는 조선, 방산, 원전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다 올랐다면 네. 지금 그 안에서도 약간 옥과 석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이제 끝났나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는 여전히 이 주도주의 모멘텀들, 예. 동인들이 살아있다.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네. 한국의 조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점 찍을 만큼 가장 필요로 하는 근데 마스카 얘기가 살짝 좀 들어간 것 같아서요. 최근에는 이제 마스카 이면에 3,500억 달러 이 대투자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살짝 네. 묻혀져 있는 느낌이고 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들면서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수면 위로 저는 그 마스카 프로젝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산 원전은요? 네, 방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네. 특히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짓는데 그럼 그 수많은 전력 설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등등에 꼭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고 방산 역시도 방산은 흔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전쟁 나면 좋고 화해하면 방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물론 뭐 일부 테마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미국이 나토 프로젝트 네. GDP에 이제 자기 국방은 자기가 알아서 해라. 3% 이상 5%까지 늘려라. 그러다 보니 네, 당연히 방산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네. 확대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 그 중에서도 미국과 네. 우방국 그럼 그 중에 하나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방산 글로벌 1위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퍼가 네. 26배인데 네. 우리나라 방산주는 오히려 훨씬 네. 더 높다. 너무 맞습니다.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평가된 이유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수요와 시장성이 확인되고 있으나 기대에 섞인 부분이 높아졌으나 실제 네. 돈을 버는 것은 요원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기대적인 퍼가 높은 순간인데요. 네. 성장 산업은 대부분 퍼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조방원 했는데 요즘은 또 금반지가 네. 예, 좀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 금융 반도체 지주사. 네. 반도체는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금융과 지주사 관련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금반지라는 네이밍을 지으신 분이 저도 아는 지인인데. 그래요. 네, 최근에 금반지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금값 비싸지. 이러면서 이제 골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금융 반도체 지주사. 네, 금융과 지주사입니다. 네. 자,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거기 이면에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금융회사 또한 지주회사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한국의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대변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그렇다면 이 동산 중에서도 국내 주식, 네. 국내 주식의 투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네. 이제는 투기가 아닌 배당으로 바라본다. 네. 자, 상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실제 모든 기업의 백서 같은 IR에는 네. 이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내후년 얘기긴 해요. 그래도 하지만 미리 기대가 미리부터. 맞습니다. 네, 지주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정책 기조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조합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플러스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한댄다. 올해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하고 12월 달 남았는데 두 차례 더 한댄다. 이게 네. 지금까지 컨센서스였는데 네. 우리 장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간밤에 중앙은행장,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파우르 장이 네. 여러 가지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실 중앙은행장이 주식 얘기를 할 뭐 필요는 없죠. 근데 그만큼 미국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계 밸런스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고평가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물론 한마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흔히 증시의 오랜 격언 중에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조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딱 히트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론적인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락모락 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9월 달에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했는데 아닌가? 의장의 생각은 좀 다른가? 예. 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더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패드워처들이 주목하는 건 점도표예요. 네, 네. 점도표가 요번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간당간당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겠다는 사람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팽배해 있는데 네. 어찌되었건 파월 의장의 의중은 네. 내리는 것보다 좀 신중하자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인하를 한댄다. 좋죠. 하지만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하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일지 아닐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민감할 것이다. 네. 우리는 이제 금통위가 10월에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전망인데요. 인하할 것 같습니다. 네. 인하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어쨌든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은행이 꼭 미국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인상과 인하는 좀 더 빨리 했던 가능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도 경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글쎄요, 잡혔냐 아니면 잡히고 있냐 등등의 이견이 분분하나 어찌 되었건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문화를 이제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가게끔 바꾼다. 이 정부가 기조가 네. 그렇게 간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유동성이 또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내지는 혹은 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정확한 표현이죠. 우려하는 사람 반, 기대하는 사람 반입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면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이 풀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동반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중 자체는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부동산은 정책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이 유동성이 풀려서 부동산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증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네. 동반 들어가겠지만 비중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금값과 은값도 지금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네. 상단을 보고 계세요? 아, 이런 멘트를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성경 경제쇼 오면서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금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경우에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장이 뚫렸습니다. 그래 상단을 어디까지 보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없습니다. 네, 상단이 없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확신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거는 네, 제가 2년 반 동안 금을 주구장창 밀고 있는데요. 네. 금을 상승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흔히 오랜 경험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영원한 건 없다. 많이 올랐으면 쉴 때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을 오르게끔 했던 상승 요인들이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금과 비교할 만한 달러 패권 기축 동화가 흔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게 이제부터 이제 통계적인 현상인데요. 금 신고가, 은 신고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식시장은 이제 넥스트에 대해서 항상 밸류를 주잖아요. 금, 은, 그 다음은 구리. 그런데 구리는 경기 센티멘탈, 경기에 아무래도 맞습니다. 영향을 민감한 하죠. 것이다. 네. 그래서 구리를 좋게 보는 전문가와 기관들의 전망이 있다면 네. 거기에 근간에는 이 부분이 시청자분 되게 중요합니다. 경기를 좋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를 안 좋게 보면 다음 넥스트는 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럼 금은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현실적으로 ETF고요. 네. 네, 은 같은 경우는 KRX 선물에 현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은은 특히 이제 국내외 전부 상장돼 있는 ETF를 접근하면 네. 좋은데 다만 이제 세금 측면에서 좀 다른 것이죠. 네. 해외 투자한다는 것은 해외 주식과 버금가게 우리가 양도소득세 22.5%만 내면 되는 것이고 네. 국내에는 양도소득세는 없겠으나 네. 배당소득세가 있는 것이고요. 15.4%. 하지만 국내는 종합과세의 대상입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네. 또 가중돼서 세금을 낸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 장세 전망 한 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추석 연휴가 좀 깁니다. 이번 연휴 이후에 시장의 컨셉은 빠르게 실적으로 바뀔 겁니다. 네. 네,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3분기에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들일까. 그런데 약간 우려 섞인 부분은 관세. 도대체 기업마다 산업마다 어떻게 온도차를 내뿜을 것인가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도 지난 2분기에도 이런 컨셉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주가와 기업들이 고공행진했던 이유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